문종탁 변호사입니다.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역사적인 판결이 있었죠. 지난 대선 후보였고 현재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고합 660 사건이었는데요. 2022면은 사건이 접수돼서 사건 번호가 나왔을 때가 벌써 2년 전이란 얘기인데요.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조문 보이십니까? 선거법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 규정입니다. 꼭 지켜야 된다는 것인데요. 선거법과 그 공법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월 이내, 제2심하고 제3심 대법원 마지막이죠.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는 날로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반드시라고 썼네요. 근데 이 조문이 무색하죠. 2022년에 시작된 것인데 제가 법률 용어를 쓰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피고인 이재명이었죠. 이 재판에서 피고인 측에서 계속 재판 기일 연기 신청을 하고 재판을 지연해서 결국 2년 넘게 끌다가 오늘 선고가 나왔는데 여러분 이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죄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변호사들도 보통 벌금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징역형.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중한 것 같습니까? 약한 것 같나요? 댓글로 의견 주시면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해서 뉴스는 전반적인 것만 다르지만 저희 문종탁 TV 구독자 여러분들 수준이 높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판결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얘기 나오셨을 때 제가 요약 정리해드린 걸로 얘기하시면 아마 일타가 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선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첫 번째, 해외 출장 중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쳤는지 안 쳤는지 팩트죠. 사실에 관한 건데 거짓말을 한 것이 돼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반이 됐습니다. 조문 보여드릴게요. 법 위반이니까 법에 대해서 아셔야겠죠.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포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 조에서는 그러니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그냥 후보자라고만 지칭한다는 얘기죠. 이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 좀비속이나 형제 자매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 지지 여부 등에 관해서 등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다는 거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에 대해서는 구속요건 해당성이 없다는 피고인 측 변론도 사실 맞는 부분이 있는 거죠. 하지만 허위의 사실 여부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명예훼손에서 허위사실 그럼 가중처벌되잖아요. 그건 사실인지 여부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인지 진실이지만 명예를 훼손하는지 나눠서 하잖아요. 여기서는 허위의 사실입니다. 팩트. 허위의 사실을 공표 널리 알리는 거죠. 이 경우에는 방송에서 한 얘기였기 때문에 공표는 당연히 해당할 거고 이런 사람들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게 공직선거법 조문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 공포 뭘 했냐 이렇게 봤을 때 아까 처음 말했던 돌아가신 분이죠. 고 김문기 성남시 개발공사의 핵심 직원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이분과 해외에서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한 부분이 허위인 것이 밝혀졌고 두 번째, 백현동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로 봤는데요. 백현동이 어디있죠? 성남이죠. 대장동, 백현동, 대선 때 굉장히 떠들썩하고 유명했죠. 백현동은 용도 변경을 확 띄워버렸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녹지지역이었는데 그런데 용도 변경하는 거 되게 힘들죠. 그런데 몇 단계 점프해서 갑자기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줬죠. 이재명 지금 현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이 있었을 때 그래서 개발업자한테 특혜를 준 거다. 그래가지고 대선 때 이슈가 많이 컸었는데요. 제가 백현동 얘기까지 하면은 또 시청 지속 안 하고 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백현동에 관해서 이재명 대표는 당시 성남시에 있을 때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부지에 대해서 용도 변경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고 국토교통부에서 의무조항이 있으니까 그거에 근거해서 안 해주면은 직무유기죄가 된다고 협박을 해서 그 협박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용도 변경해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도 재판은 허위 거짓말이었다고 그렇게 판결문에 기재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두 가지죠. 첫 번째, 고 김문기 씨와 해외에서 골프 쳤는데 골프 안 쳤다고 한 거 허위사실 공표를 한 거다. 두 번째, 백현동 성남시장이었을 때 용도 변경을 해서 개발업자들이 엄청난 이익을 얻었는데 국토교통부가 하라고 하고 안 하면 직무유기로 해서 협박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거다 이랬는데 성남시 이재명 당시 시장이 스스로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해준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이네요. 제1심 피고인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들은 이승엽 변호사, 야구선수 이승엽은 아니고요. 김종근 변호사,
예전에 한번 무죄 받았던 변호사님으로 기억하는데요. 최재형 변호사는 사임을 하셨고, 김유수 변호사, 이거는 뭐 어떻게 하냐면 나의 사건 검색에 사건 번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치고 피고인 이재명 이름 치면 나옵니다. 그건 다 공개가 되는 부분이니까요. 이분들이 뭐 무죄를 주장하겠죠. 무죄 주장했을 때 처음에 적법 절차를 문제 삼았는데요. 해외 출장 사진들이 막 나왔잖아요. 이 사진들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다 이렇게 주장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성남시 공보 담당관한테 임의로 자의로 받은 거죠. 자의로 받은 거다. 근데 변호인들도 자의로 받은 거지만 압수주소가 작성되지 않아서 위법한 증거다 이렇게 주장했다는데요. 자의로 받은 거 인정하면서 그 변론이 좀 이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법수집 증거가 아니라고 보고 이 사진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유죄 부분에서 이재명 전 대표는 골프 친 기억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정확한 워딩은 여기 자막 보이십니까?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해보니까 전체 우리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그래서 뭐 국민의힘 조작서를 얘기했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사실에 입각해서 판단하죠. 2015년 1월경에 9박 11일간 11명이 호주 뉴질랜드 가는데 호주 뉴질랜드 좋죠. 호주 케이언즈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라고 전 세계 최대 산호초가 있는데 제가 스쿠버 다이빙 하니까 거기서 배에서 자면서 스쿠버 다이빙 하고 이랬습니다. 뉴질랜드는 남섬이 좋더라고요. 어쨌든 호주 뉴질랜드 세금으로 갔겠지만 여기 출장 갔을 때 호주 멜번 굉장히 좋죠. 커피 이런 거 유명한데요. 거기 멜번에 있는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는데 다른 성남시청 직원들은 모르게 유동규 지금 완전 이재명 대표의 엄청 적이 됐죠. 그리고 김문기 그리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이렇게 다른 성남시 직원들 모르게 나와서 골프를 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1년 12월 29일 채널A에서 이재명의 프로포즈 청년과의 대화에서 방금 제가 보내드렸던 그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에서 공표가 된 거죠. 4명 사진 찍어서 골프 친 것처럼 조작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재판부는 이것이 허위사실 공표인지를 볼 때 법리적으로 법관이 막 따져보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그 공표 사실을 들었을 때 그 표현 전체적인 취지에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어떤 인상이 들죠. 그 표현이 선고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근거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막 문구 하나 세부 막 따지는 게 아니라 마치 내가 골프 친 것처럼 이렇게 조작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골프를 안 쳤다는 걸로 인상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는 팩트로 가릴 수 있으니까 허위인지 아닌지 가릴 수 있죠. 결국 허위였다는 겁니다. 이재명 피고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대표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도 예우를 갖춰서 대표라고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변호인들도 그 주장을 한 거죠. 아니 하위 직원인데 어떻게 다 기억하냐? 성남시 있었을 때는 몰랐는데 경기도지사 갔을 때는 알았다. 여러분 경기도지사면 직원이 더 많아지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백현동 말고 대장동도 있죠. 대장동 사태 화천대유 나오고 한동안 떠들썩했는데요. 김문기 씨가 성남 도시개발공사 그쪽 핵심 임원이었으니까 대장동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건 재판 수사 받을 때 이재명 대표의 대응에 관여를 했고 또 당시 김문기 씨는 수사 받다가 자살했나요? 어쨌든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몰랐지만 대장동 하면서 자신의 재판과 관련되고 관련해서 수사받고 이러니까 당연히 알았겠죠. 그래서 이 부분 고의도 인정됐습니다. 이유무죄라고 하는데요. 어차피 김문기 씨에 대한 그냥 피고인이라고 할게요. 판결문이니까 피고인의 발언이 전체적으로는 골프를 쳤는데 안 쳤다고 한 것으로 일반인들에게 인식을 시켰기 때문에 유죄라는 건데 일부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했던 부분 이것은 사실과 인식이 다른 거죠. 아까 전 허위사실 공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허위사실을 공표해야 되죠. 팩트. 골프를 쳤냐 안 쳤냐 이거는 사실로 가릴 수 있는 건데 골프를 친 게 기억이 나냐 안 나냐 여러분 기억이 깜빡깜빡 할 수도 있고 저는 골프 요즘 시간도 없어서 못 치지만 골프를 진짜 많이 치는 사람들 있죠. 그럼 그 사람하고 골프를 쳤었나? 헷갈릴 수는 있죠. 그런 기억, 인식 이런 것까지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팩트는 팩트죠. 쳤는데 안 쳤다고 한 것. 그래서 사람들에게 국민의힘이 사진을 조작해가지고 골프를 안 쳤는데 친 것처럼 그렇게 한 거다. 이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를 한 걸로 봤습니다. 검사들도 법률 전문가인데 이런 거를 또 바보같이 모르고 하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법리 있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이 사실에 대한 공표를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몰랐다고 한다면 교류가 없었다는 거죠. 교류한 사람들은 당연히 알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몰랐다는 표현도 교류가 없었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식을 준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 부분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격하게 봐야 된다고 했고 이 부분 무죄 추정에 따라서 무죄를 받습니다. 하지만 골프 친 게 아니다. 국민의힘이 사진을 조작했다. 이런 부분은 재판부에서 허위로 봐서 허위사실 공표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두 번째, 백현동입니다. 이때는 피고인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요. 자료 화면 같은 거 보이십니까? 이렇게 막 판넬도 놓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재판부는 증인으로서 할 거랑 무관하게 그때 또 대선을 앞두고 있을 때니까 당선 목적으로 그렇게 막 자기를 허위사실로 해명한 걸로 봤는데요. 피고인 쪽 변호인들은 검사가 피고인의 발언을 임의로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위치를 재바꾸고 해서 실제 발언 내용과 다른 걸로 기소했다 이렇게 주장했었는데요. 아까 전에 어떻게 발언했다고 했죠? 재판부는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딱 나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고인은 발언을 3개로 나눠보면 첫 번째 모두 발언, 시작 발언이죠. 두 번째 설명 발언, 백현동에서 막 설명했겠죠. 마지막 세 번째 정리 발언 이렇게 했습니다. 내용 보이십니까? 모두 발언에서는 국토부가 요청해가지고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한 거다.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우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고, 설명 부분에서는 국토부가 이렇게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한 거다. 남 탓이죠. 국토부 탓을 한 건데, 용도 변경 안 해주면은 직무유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협박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인지 아닌지를 가릴 수 있죠. 협박이라고 느꼈다. 그래서 이것도 인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확인 결과 국토부가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반에서는 국토부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거다 이렇게 국토부 탓을 했는데, 모두 설명 정리 다 취지가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거나 짜집게 하거나 이런 건 좀 해당이 없는 것 같은데요. 했던 영상이 남아있으니까요. 재판부는 어떻게 봤냐면 2015년 9월 달에 백현동이 아까 말했던 녹지 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갑자기 바뀝니다. 용도가 확 바뀌죠. 국토부는 그런데 공문에서 이렇게 의무조항이 있는 거 아니라고 했고 용도 변경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회신을 했다고 합니다. 용도 변경 조금 헷갈리시나요? 여러분, 집을 지키려면 용도가 집을 짓는 용도여야 되는 거죠. 여기 원래 자연 녹지 지역이었으니까요. 자연 녹지 지역에 주택이나 뭐 상가 이런 거 못 짓죠. 근데 자연 녹지 지역에서 보전 녹지 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바뀌죠. 그러니까 피고인도 자기가 막 자의로 했을 경우 이 개발업체와 이익을 주고 성남시에는 손해를 주고 뭐 이런 게 법률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국토부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협박당해가지고 우리가 한 거다 이렇게 강변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 사건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재판부가 볼 때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스스로 검토해서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고의가 없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예전에 대법원에서 피고인이 살아 들어왔을 때 이렇게 토론 과정에서 형을 강제 입원시키고 시도한 적이 없었다 이랬을 때 당황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전체 취지에서 봐서 해야 된다 이런 약간의 기적의 논리인데요. 그 대법관은 지금 형사재판 받고 있죠. 변호사 성공보수 없애는 권모 대법관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기적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아주 명쾌하게 사실관계를 본 거죠. 그때처럼 TV 토론하면서 즉흥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아예 이렇게 판넬까지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협박당해서 이렇게 했어요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인식이 확실히 있었다. 허위 공표 관련은. 그래서 고의도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변호사들 상당수는 이 부분이 허위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 좀 확실하게 보는 경향도 있고, 허위사실 부분에는 유죄가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진영 논리가 아니라 법리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양형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확실하게 양형을 한다고? 깜짝 놀랐죠 다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선고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될 경우 유권자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죠. 다들 거짓말로 뻥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의가 왜곡되고 대의민주주의 핵심이 선거죠. 이 본질이 훼손되는 겁니다. 허경영 씨 있잖아요. 그 사람 무슨 대선 나왔을 때 미국 대통령 사진하고 합성해가지고 이렇게 찍고 그런 거 나오고 무슨 다 거짓말 이상한 허언증 같이 얘기했죠. 징역 실형 살았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의 범행 같은 경우 그 당시 전 국민의 관심사였죠. 대선이 있었고, 그래서 돌아가신 김문기 그 사람하고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대장동도 그렇지만 백현동도 피고인이 제대로 한 것인지 이런 게 전 국민의 관심사였는데, 이것은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능력에 대한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었는데 이것을 허위로 말한 것은 죄질이 되게 무겁다고 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 때 되게 위험하다고 보고 대의민주주의 본질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엄히 처벌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 제가 여기서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나무위키나 이런 데서 찾아보십시오. 놀라운 것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한 점, 어쨌든 선거에서 당선된 게 아니라 못 되지 않았냐? 그거를 유리한 정상으로 봤네요. 그리고 피고인 전과가 많죠. 하지만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그러니까 실형을 살았던 전과는 없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고해서 형량을 정했습니다. 검사 2년 구형했지만 그래서 1년 하고 집행유예 해줬다는 것이죠. 자, 오늘 판결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 고 김문기 씨 골프를 같이 쳤는데 그것도 유동규 씨랑 다른 직원들 몰래 몰랐다고 한 것도 아니고 안 쳤다고 했던 부분, 사진을 조작한 거다 얘기했던 부분 허위사실 공표가 됐습니다. 두 번째 백현동, 피고인 스스로 결정한 것인데 국토부에서 강행 규정이니까 해라, 그리고 안 하는 경우 직무유기다 이렇게 협박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허위사실 공표가 됐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선거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민의를 왜곡하고 대의민주주의
선거제도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엄히 처벌해야 된다고 재판부 그렇게 판결을 하셨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댓글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뭐 누구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안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죠. 정치와 팬덤도 있고 한데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겠죠. 그러니까 오늘 피고인 이재명 대표는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심에서 또 다투겠죠. 소득에 그랬죠. 공선법 270조는 지금 올라가서 항소하면 3개월 내에 합니다. 근데 이것도 또 끌겠죠. 하지만 1심에서 이미 수차례 증인들이 왔었고 사실관계를 여러 차례 받고 재판 준비 과정도 거쳤고 막 연기 신청하고 막 되게 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 3심은 좀 빨리 해서 결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달 말에도 또 선고가 있는데요. 좀 정치적으로 엮여 있어서 사실 영상 올리는데 부담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문종탁TV 구독자 여러분들이 시사 이슈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누구보다 잘 아시게 영상을 찍어서 올립니다. 자, 오늘 영상 이재명 대표 또는 이 형사사건의 피고인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리고 좋아요, 알람, 구독 설정 해주시면 다른 영상에서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